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잘 세우셨는지요? 아마 다른 해와 다르게 2022년도에는 또 코로나19가 좋아질까 했는데 다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아마 계획 세우기에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건데요. 세상에 우리가 고진감래라고도 하고 경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을 때가 잘 대비를 하면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또 좋아지다 잘 나가다가도 방심하면 다시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사실 잘 될 때 방심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힘든 시기지만 저희가 좀 더 어떻게 이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신다면은 오히려 조직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시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내시면서 좀 더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보는 해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첫 회 제가 첫 라이브인데요. 무엇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희가 병원을 제가 방문하면은 딱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죠. 예, 어떤 병원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조용하면서 어떤 따뜻한 문화가 아니라 너무나 그냥 좀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병원도 있어요. 실제 가보면요. 그리고 어떤 병원은 갔을 때 따뜻하고 또 뭐 친절하고 이런 문화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모양들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병원 갈 때 딱 느끼는 거를 고객들이 갔을 때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고객들이 병원에 딱 갔는데 일단 벌써 분위기가 싸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치료받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딱 갔는데 자, 본인을 잘 반겨주고 잘 협업하는 것 같고 팀원들이 자신 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런 조직 문화에 있을 때는 당연히 치료를 받고 싶겠죠. 실제 제가 작년에 이제 환자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실제 물어보면 환자들이 왜 이 병원이 좋습니까? 이 병원이 왜 그렇게 딱 이 병원을 가야 될까 했을 때 뭔가 딱 정답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뭔가 이 병원은 나한테 딱 잘 맞다. 이 병원은 뭔가 어, 가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뭔가라는 게 사실은 조직 문화와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직 문화는 병원 경영에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나 여러 가지 우리가 BS 목표를 설정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조직 문화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좀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해 볼까 해요. 저는 이제 병원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병원 문화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할 때 제가 뽑은 식스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칭찬도 있고, 뭐 나눔도 있고, 배려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꼭 필요한 것을 제가 찾아오는 게 식스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이 가졌으면 하는 어떤 조직 문화의 성격을 제가 많은 잘 되는 병원부터 해서 선제 병원들까지 분석하다 보니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든 하나의 병원이 가야 될 웨이, 방향이라고 해서 제가 식스웨이라고 이제 명칭을 지었는데요. 아마 이 식스웨이 도표를 하나 이렇게 띄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식스웨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럼 이 식스웨이를 다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려워요. 우리 문화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병원에 정말 필요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고객한테 되게 필요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가지씩 만들어내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병원에서 필요한 만일 예를 들어볼게 칭찬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칭찬 우리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매번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제 안 되는 병원을 살릴 때도 칭찬부터 시작을 했고 병원 조직 문화를 바꿀 때도 매번 모일 때마다 칭찬, 아침 뭐 점심 계속 칭찬을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많이 저는 15년간 무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디 병원을 가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서로 칭찬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이 칭찬하기라는 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데 조직 문화에 그럼 요거 하나를 잘해보자 라는 거를 목표로 수립할 수 있겠죠. 뭐 캠페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명을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명의 서로 동료라든지 뭐 환자라든지 그렇게 칭찬하는 어떤 문화 캠페인을 만들어서 그 하나만 잘 실천해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조직 성과에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납니다. 일단 조직 문화에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뭐 칭찬을 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 근무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죠. 힘이 듭니다. 그런 힘듦과 에너지 소비되는 것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또 칭찬이에요. 그리고 뭐 비용이 들지도 않은데도 너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직에 이런 칭찬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리더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일주일에 적어도 뭐 매일 한 명이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명이 힘들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명이 힘들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명은 칭찬하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3개월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조직에서 좀 놀라운 변화들을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칭찬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쵸? 다 같이 있을 때 칭찬할 수도 있는 거고요. 1대1로 칭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칭찬을 간단한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거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꼭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에 필요한 그 문화가 바로 감사 문화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감사함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긍정과 부정, 포지티브 하냐, 아니 네거티브 하냐라는 게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감사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 감사하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자신 때문이겠죠. 내 자신이 감사하기를 통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모든 매사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을 딱 우리가 보면요, 같은 경험을 해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쵸? 누구는 감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죠. 따라서 감사함도 사실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직도 이게 이제 개인이 들어갔다가 이제 조직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하나의 또 조직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기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했던 병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감사편지 한 달에 한 번 동료 감사편지 써주기 그리고 뭐 환자한테도 감사편지 써주기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마니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감사해주기 뭐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좀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감사일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감사했던 일이 있으면은 좀 감사함을 적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많이 한 건데요. 우리 그 백일변화 프로젝트 할 때 원장님들도 우리가 OKR이라고 하는데 요즘 목표를 막 다양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요. 강하고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 게 OK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명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듣기예요. 사실 되게 어렵죠. 대부분 제가 원장님들이랑 하다 보면은 실제 하루에 한 명 감사 듣는 원장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게 하게 행동하는 거죠. 매일매일 들으려고 하다 보면 환자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환자가 뭔가 매우 만족을 했어야지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감사 인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어떻게 내가 감사함을 들을까를 계속 행동하게 되죠. 뭐 직원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감사하게 맞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즘 이제 매출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럼 매출을 올리기 위한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매출을 올리기 위한 문화 하루에 뭐 한 명 오는 고객 중에서 뭐 한 달 안에 뭐 고객 한 명을 소개받자. 이게 조직 목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소개받는 문화를 만들자. 이것도 문화로 가져갈 수 있겠죠.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것도 되게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만난 환자가 한 명, 한 달 안에 한 명, 뭐 100일 안에라고 해볼게요. 100일 안에 한 명을 소개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럼 우리가 한 달이면 25일이니까 25명이 소개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1년이면은 벌써 거의 한 3개월 안에 한 명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거의 한 뭐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병원의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그런 그 소개를 받아내는 것도 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문화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한 게 사실 피드백이에요. 병원에 가장 가보면은 피드백 문화가 잘못돼 있다다 보니까 문제된 것들이 많아요. 뭐 얘기해도 뭐 돌아오는 게 없다. 얘기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기껏해주는 피드백이 교정적, 부정적 피드백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문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드백도 좀 지금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드백에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일주일 안에 반드시 해준다든지 그리고 좀 더 피드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오늘 그 문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뭐 6Way만 해도 벌써 그 6Way죠. 6개죠. 6가지인데 6Way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말한 피드백이라든지 또 뭐 매출이라든지 되게 우리 병원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문화로 잘 만들어 갈까? 그리고 이거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작게 쪼개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할 때는 둥글둥글하게 뭐 이렇게 측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뭐 아까 한 명을 칭찬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명을 칭찬하든지 명확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최고 약점이 뭡니까? 예, 해봅시다 하지만 피드백하지 않으면은 하다가 이렇게 없어지죠. 따라서 우리가 캠페인을 시작했으면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이게 문화로 만드는 과정에 인내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습관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해야 되는 거 10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명 칭찬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명 칭찬, 뭐 감사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100일, 3개월 내지 한 5개월만 쭉 계속 한다면요. 하나의 조직의 문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병원의 교육 문화를 만들고 싶을 때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아침에 영상 보고 같이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사실 직원들 처음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물어봤을 때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고 이때 한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조직 문화라 교육 문화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 단계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20분을 빼서 교육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속적으로 할 때 바로 문화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 조직에. 네, 리더가 어떤 문화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이상한 문화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은 과거로 돌아봤을 때 되게 올바른 문화를 갖고 있는 병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문화를 잘못 배워요, 조직 문화를. 되게 그 네거티브한 부분도 많고 뭐 권위적인 것도 많고
잘못 배운 문화는 사실 지금 또 젊은 직원들하고 일하는데 상당히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문화를 만들지 리더가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보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씩 너무 거창하게 말고요.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한 3, 4년 뒤에는 우리 병원에 맞는 우리 병원의 어떤 컬러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어떤 조직 문화가 되는 거고 그 문화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하면은 그 문화의 힘이 지속적으로 병원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되게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데가 아니 중요한데 수도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 병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직, 우리 병원에 어떤 문화를 만들지 좀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말한 식스웨이에 맞는 정말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